네, 이 시간에는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고자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 선구자 방송은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한 입장이 이미 어떤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백준흠 씨 측 입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왜 방송이라면은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백준흠 씨 쪽의 방송만 하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한 입장에서 번연히 이 사안이 지금 정충재 김일성 씨 쪽에 그 사기 행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산 문현동에서 금이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판단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쪽 백준흠 씨 쪽이 진실하다. 그리고 정충재 김일성 씨 쪽이 거짓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방송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점을 인지를 하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중립적 입장 우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화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충재 씨의 모습이 보이고 쌍안경으로 저기 문현동 현장에 지금 그 구리 그러니까 정충재 씨 쪽에서 말하는 그 어뢰공장의 굴이 뚫리는 그 순간에 지금 물이 치솟는 수십 미터까지 물이 치솟는 그 광경을 3시간 넘게 멀리서 그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그 장면을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또 조작을 했느니 그렇게 또 오해들을 하지 마시고 그 광경을 이제 유추해 가지고 재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지 않았나 이제 정충재 씨의 말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된 사안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한번 그림을 다시 바탕에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최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이신 박수홍 씨라고 그러죠. 박수홍 씨가 보물지도를 입수를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업을 시작한 그 현장, 한 평도 안 되는 그 면적을 허가를 받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수직으로 내려간 그 한 16m 정도를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상했던 그 지점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평으로 땅 속에서 수평으로 땅굴을 파게 되죠. 그러다가 박수홍 씨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굴을 계속적으로 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충재 씨가 개입을 하게 돼서 계속 이제 그 굴을 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수평굴이 한 30m에서 50m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굴의 그 길이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30m에서 50m 정도의 수평굴이 지금 뚫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시간은 오래가고 금이 있는 그 장소, 즉 어뢰공장은 나타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금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는 정충재 씨는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를 이제 그 유치를 하게 되고 투자자를 이제 끌어모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땅속의 수평굴을 파는 것을 감추고 이 위에다가 어떤 물리 탐사를 해서 한번 이쪽을 좀 물리 탐사를 해봐라. 어떤 그 교수팀을 아마 그 불러가지고 이제 땅속을 조사를 해보게 된 거죠. 지상에서 이 위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래에 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그 결과를 이제 들은 거죠. 정충재 씨를 비롯한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속의 그 상황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충재 씨만 이제 아는 거죠. 정충재 씨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리 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 속에 굴이 있는 걸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충재 씨는 자기가 판 굴이라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 관정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정충재 씨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장비를 갖다 대고 여기다 시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실질적인 그 장소의 그 사진은 좀 요런 형태로 지금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요. 이 위치를 지정을 해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뚫게 되죠. 여기를 쭉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물이 치솟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속에 차 있는 어떤 또 그 압축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주장들은 정충재 씨하고 그러니까는 김성태 씨, 즉 백준흠 씨 쪽하고의 그 주장이 엇갈리게 되죠.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김성태 씨인데, 이 김성태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물이 올라왔지만은 잠깐 몇 분 사이에 뭐 1분에서 3분 사이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물이 올라온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죠? 정충재 씨는 그게 아니다. 상당히 높이 물이 치솟은 게 3시간 넘게 치솟았다. 솟구쳤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봤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근자에 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물이 잠깐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성태 씨 측에서 백준흠 씨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이제 그 정충재 씨는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물이 3시간 넘게 나왔다. 그 현장을 자기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의문이 가느냐면은 보통 사람의 심리 같으면은 지금 금이 나오는 찰나인데
거기서 뚫히면은 금이 나오는 그 장소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그 찰나인데, 또 정충재 씨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때에는 뭡니까? 어떤 객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고 투자자가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발굴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또 이 당시는 뭐 서로의 그 감정이 나쁜 그 때도 아니고, 백준흠 씨가 이때 투자자로 관여된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김성태 씨하고 이제 뭐 김성태 씨가 아마 현장 책임자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많이 관여를 해서 이제 그 했던 것 같고, 정충재 씨는 투자자 유치하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서울이 아마 이제 그때 거처였던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보고 했던, 지시하고 다녔겠죠. 근데 이 관정을 해가지고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뚫는 그날인데, 보통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멀리서 높은 곳에서 이 현장을 망원경으로 3시간 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아는 분의 이야기로는 전화를 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초반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파놓은 굴 위에 자기가 지목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통해서 관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신이 뚫어놓은 굴에 이제 로트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 있기가 참 굉장히 민망스러웠을 겁니다. 정충재 씨는. 그러니까는 뭐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본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 말 맞다나 이렇게 멀리 숨어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도 뒤늦게 물이 그렇게 오랜 시간 솟구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김성태, 백준흠 씨 측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말입니다. 본인이 숨어서 망원경으로 봤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많이 그제서야 납득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그 정충재 씨가 또 봤다고 하는 금괴가 담긴 자루에 쓰여져 있는 이등충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이등충이라는 한자어.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의 이 부분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엇갈리냐 하면은 백준흠 씨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최초의 그 영상에서 드러난 것은 그리고 그 오성식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오자가 보이고요, 이응자가 보이고 여기 오자가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시읒의 이응, 그리고 이렇게 시읒의 식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서도 얼핏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일 수 있겠네요.
오성식이죠. 예, 이렇게 이제 오성식이 보이는데 정충재 씨는 그것이 아니다. 금괴가 담긴 자루, 일제 시대 때 그 자루로 자기는 보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등충이라는 그 한자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충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의 영상을 공개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초보적인 초보적인 그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 금괴가 발견됐느냐, 발견되지 않았느냐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노무현이 금괴를 가졌고 문재인이 금괴를 무슨 자기 집 마당에 숨겨놨고 또 국회의원 300명이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무슨 누구죠? 문인상 국회의장 동생이 연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노회찬의 죽음과 연루가 돼 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죽였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는 중국의 시진핑까지도 이름이 거명됐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금괴가 발견이 안 되었다면 그 숱한 이름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짓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괴가 담겨 있는 자루에 이등충을 봤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봤다고 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계속 어떤 그 폭로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폭로에 또 여러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이제 중심들을 잡고 거기서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깨우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도 일부의 일종의 어떤 표현으로는 광신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태평에서 하는 그 방송 별 가치가 있습니까? 이 금괴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표를 한다고 거기에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는 그 태평이 다른 방송을 한들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한갓 문재인 대통령,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정말 증오하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그 이름 문재인이 개입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흥분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거명해서 지금 태평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문희상, 그리고 노회찬, 그리고 또 저 국회의원 300명들, 그리고 또 연예인의 부친, 또 무슨 공무원, 오만 사람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 함몰시켜가고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지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후원 구자를 올려놓고 금괴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한 태평의 노력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십억, 50억인가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참 후원을 받아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 애국심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후원금을 착취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은 빨리 태평에서는 이 2등충이 적혀져 있는 이 영상을 빨리 공개를 하세요. 공개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도 몇 편씩 번질나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뭐 이 짧은 영상일 테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백준흠 씨 측에서는 이 오성식이라는 영상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사진이지만은 실제 영상도 지금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올라가 있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라고 태평의 광신도격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금괴 발굴이 사실인 걸로 믿어지는 사람들, 정충재 씨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공개하라고 이제는 태평 측에다가 정충재 씨에게 김일성 씨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과연 얼마나 몇 분이나 해보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어떤 그 폭로, 카더라 시기의 그 폭로는 이제 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이제 좀 뭐랄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영상을 그 지하동굴의 영상을 보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타이루가 나오지 않느냐 바닥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뢰공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좀 이해를 하지 못한 맥락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떤 비난하기보다도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영상에는 그 자루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촬영된 원래 바닥의 모습인데요. 이거를 보시고 억지들을 이제 그만 부리셔야 되는데요. 태평TV 추종자들은 이 그림이 어뢰공장의 바닥 타이루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게 타이루가 아니고 이거는 또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림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2등충이라고 그 정충재 씨가 방송사에 이제 설명을 해주느라고 이제 쓴 거예요. 쓴 것을 이제 백준흠 씨 측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느라고 그림을 갖다 이렇게 붙인 거일 뿐이지 원래 그 굴의 그 바닥은 아무래도 이제 토사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안반지대이지만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바닥은 원래 바닥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뢰공장이었다. 이런 무지한 그 주장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제 좀 바로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다 굴 속에 이제 그 내시경 카메라가 내려갔을 때 찍힌 그런 영상의 모습들이, 내용들이죠. 예, 이 영상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그 자루들이 이제 담긴 거예요. 자루들이 담겼는데 그것이 정충재 씨는 일제시대 때의 마대자루다. 일제시대 때의 자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백준음 씨, 김성태 씨, 또 나머지 분들의 주장은 이제 한주소금 포대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 속에서는 이제 뿌연 상태에서 이런 푸릇푸릇한 이런 인쇄된 부분들이 이제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화면들, 물론 이제 오성식이라는 이름도 나중엔 그것을 확인을 했지만은, 이때만 해도 원래 손대지 않은 그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포대의 그 상태, 겉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요, 이제 이런 푸릇푸릇한 인쇄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건져 올라와 봐라 해서 끄집어냈을 때, 이제 이 뚜렷한 한주소금 포대에 인쇄된 부분이 나타나고, 그 속에 땅 속에서 작업했던 이런 돌 조각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예. 이것을 봤던, 확인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은 이제 망연자실했던 그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백준음 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가운데서 한없이 서울의 어떤 그 다리를, 잠수경가 어디를 남단인가 어디를 걸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거기에 참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자금만이 아니고 다른 분의 그 자금까지도, 그 다른 분의 자금이 바로 모 공무원이라는 분이에요. 무슨 아주 호화스러운 어떤 아파트, 공무원을 퇴직하고 그런 데서 살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정충재, 김일선 씨 태평에서 그렇게 폭로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분의 이제 그 자금이 여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런 그 자금까지 백준음 씨가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 굴에서 확인된 게 이게 금괴가 아니고 금편들이 아니고 이런 한주소금 포대에다가 돌들이 나와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상태가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샅샅이 이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이런 포대들로 이제 쌓여져 있던 걸 확인하고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충재, 김일선 팀의 거짓말이 낯뜨겁게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이래도 이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인가요? 헛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헛소리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거짓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과장되고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것들 투성입니다. 보셨다시피 처음부터 금괴를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계속되는 정충재, 김일선의 거짓말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그것으로부터
빠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